자연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문화적 또는 자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캄보디아의 전통일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의 취약 국가 지수에 대해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24년 취약 국가 지수 국가 중에서 캄보디아 나라는 평가 수준에서 55등을 속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캄보디아는 아름다운 자연,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나라는 약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발표했던 캐나다의 선진국화 또는 캄보디아의 DHI에 대해 한번 찾아봤습니다. 캄보디아 DHI 또는 인간개발지수를 보시면은 캄보디아에서는 0.594의 DHI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발표한 캐나다의 선진국은 0.929 인간개발지수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약한 교육 또는 사람들의 삶이 어려운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후진국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캄보디아가 후진국으로 된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khmer rouge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khmer rouge 정권은 1975년에서 1979년입니다. khmer rouge는 지식인, 기술자 또는 교육자, 의사예술가 등 전문 인력을 강제노동으로 내몰았고 또는 직접 결합하게 됐습니다. 현재도 캄보디아가 후진국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육제도 부족, 둘째는 산업 발달 안 됨, 셋째는 기후 문제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육제도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제도 부족이라는 말을 할 때는 캄보디아 아이를 떠올립니다. 또는 우리 캄보디아 나라는 교육을 많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고 또는 그리고 교육 제도는 경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가 교육이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아까 말하다시피 우리 1975년에서 캄보디아에서는 khmer rouge의 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시기에는 지식 또는 기술자, 교육자들을 학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사람만 남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없는 사람만 남게 되었을 때 캄보디아가 겪고 있는 것은 자녀의 교육가 약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 또는 자기 아이를 교육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아이들은 태어나고 난 후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즉,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명령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돈을 달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밥을 달라고 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부모님의 명령입니다.
돈을 달라는 것이 그 아이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캄보디아 아이들 세상을 영향하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캄보디아가 고진국으로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캄보디아 자녀 교육이 부족해서 많은 아이들은 소셜미디어의 나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가 일에 바빠서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가 집에 안 계실 때는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 뒤에서만 게임을 하고 점점 습관이 되어서 부모의 말을 안 듣게 되었고 게임 중독이 되어서 집에서 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을 때도 게임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경제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인가요?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할 때 자기가 수고하는 만큼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 상황은 캄보디아는 불공정무역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캄보디아에서는 농업 또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돈을 못 버는 형상입니다. 그 말은 캄보디아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농업을 하면은 아예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더 많은 국민들은 많은 돈을 못 버는 현상을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국민들은 이주 노동자가 되어 말레이시아 또는 한국 또는 태국에 가서 노동하는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돈을 못 버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버는 국민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서 불공정 무역이기 때문에 그 불공정 무역이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많은 국민들이 농업이나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돈을 벌고 가족의 형편 또는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을 시키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초-중고 학업 이수 비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캄보디아 초-중고 학업 이수 비율인데요.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87.3% 정도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가 되면은 52.9% 내려왔습니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교육시킬 돈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고등학교가 되면은 33.1%밖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졸업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노동자가 되거나 또는 부모님처럼 노동을 하거나 농업을 짓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지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길가에
선풍기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미래 또는 우리의 꿈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처럼 똑같이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것 있고 그 아이들도 자기의 미래를 못 찾는 그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우리의 전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은 저의 전공은 사진미디어학과입니다. 미디어학과라는 것은 사진, 디지털 미디어, 시각적인 표현을 배우면서도 장르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학과 중에 한 학과라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미디어라고 하면 단점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희망을 주고 싶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 찍는 것을 통해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 아이들을 돕고 싶은 직업을 장래 희망을 갖고 있고 또는 캄보디아에서 많은 나라가 또는 많은 국민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많이 집중하게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는 농업경제학과입니다. 농업경제학과를 통해 캄보디아 가족과 저간 관리로는 농업 관련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나라 농업경제가 나가서 농업하는 사람들은 수학을 할 때 수익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러자 외국 노동자로 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없어버리기 위해서는 농업 발전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나라 공정무역 나라로 될 수 있기 위해는 이웃 나라랑 손을 잡으거나 만일 발전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들이랑 손을 잡고 농업을 수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른 나라처럼 나라 안에서만 일을 해도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까 그녀 선배가 정말 전공을 통해 아이들을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냥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도와줄 거예요? 제가 말했다시피 미디어를 통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디어를 쓰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의 좋은 것, 우리의 나라의 장점만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강점, 우리의 부족한 점을 못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우리의 아이를 그 미디어 안에서 아이를 다른 이 캄보디아 나라 안에서 있는 국민들에게 지금 캄보디아 안에 있는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활용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학년이 워낙 갈수록 수험하는 학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고된 학생이 별로 없다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해결책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까? 제가 말했다시피 부모님이 돈이 없고 또는 우리나라가 공정 무역을
갖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돈이 없거나 또는 시골에서 교육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초등학교만 많이 다닐 수 있는데 우리가 하면 올라갈수록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학생까지 졸업을 못하거나 진학을 못하는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저의 전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공을 말했는데요. 저의 전공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왜 국내에서는 공정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아직은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공정한 무역은 하나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무역을 하려면은 다른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이나 농사를 사야 우리도 돈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한테도 수출하는 것이 공정무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깊은 관계를 만들어야 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미디어로 그 아이들을 도와주겠다는데 지금에도 사람들이 그거 알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냥 만약에 미디어로 전화라고 알게 하면 그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은 국가가 또는 국민들이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많은 아이들이 밥을 못 먹거나 교육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많이 공유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거를 보고 캄보디아 아이는 지금 교육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그 교육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상황을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리하자면은 미디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는 사회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가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요. 다음 순서 때문에 하세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이것을 공부하고 공부를 그만두고 돈을 하는데 어쨌든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안 하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요. 공부를 하든 공부를 안 하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그 대답 내가 해줄게요. 자, 다음 팀 준비하는 동안 내가 한 2분 정도 이야기할게요. 이야기는 나한테 집중하도록 하세요. 내가 공업고등학교 선생을 할 때 20년을 했는데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우리 집은 참 가난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